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펜 하나로 금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온스당 20달러대였던 금을 35달러로 재설정하면서 하룻밤 사이 미국 정부 자산의 의미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지금 92년 뒤 트럼프 행정부가 비슷한 그림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이 9일을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 장부에는 약 2억 6천만 온스가 넘는 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장부가는 아직도 온스당 42달러 수준, 사실상 1970년대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부상으론 수십억 달러짜리 자산처럼 보이던 금이 시장가로 보면 1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인데도 평가 방식 하나로 재무 여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이 추진해온 비트코인 비축 법안, 즉 비트코인 법인 계열 구상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을 현실 가치에 맞게 다시 보게 되면 빚을 더 늘리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구상에서 제시된 목표는 강력합니다. 5년 동안 총 100만 BTC,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5%를 미국이 장기 비축 자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림입니다. 만약 이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그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국가급 자산 재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체로 평가됩니다. 범죄 수익 몰수와 압수 자산을 통해 쌓인 비트코인인데 핵심은 최근 행정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팔지 않는다. 이 한 줄만으로도 시장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영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까지 이제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만 보는 자산이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국가 단위 보유 논의는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각국이 포지션을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국가 간 비트코인 경쟁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군대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보안과 네트워크 측면의 기술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상품을 넘어 국가 안보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군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전부 디지털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비트코인을 사도 되나? 의 문제가 아니라 선점해야 하나? 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시장과 정치권이 동시에 주목하는 구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왜 이 9일이 중요하냐? 굵직한 이벤트가 한 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정리하려는 법안이죠. 만약 이 흐름이 탄력을 받으면 기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문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색지대였다면 이제는 월가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워시 변수입니다. 시장에선 5월 중순 전후 케빈 워시 인준 절차와 연준 리더십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표결과 취임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는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백악관입니다. 패트릭 윈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해 몇 주 안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X에는 짧게 고 타임이라는 표현도 남겼습니다. 이게 추가 매입인지 행정명령 업그레이드인지 혹은 입법 드라이브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백악관이 이 테마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출입니다. 5월 1819일 파리에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공식 우선순위는 금융안정,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과 AI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 자체가 이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를 다시 짜는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 논의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법안, 연준, 백악관, 지칠, 그리고 전략 비축 테마. 이 굵직한 변수들이 9일 안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정도 밀도는 비트코인 역사에서도 흔한 그림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이미 조용히 움직여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은 이제 단순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반등이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RP를 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금의 문을 열면 그 다음 시선은 XRP 같은 대형 알트,
결제 송금 서사를 가진 자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리플 투자자에게도 직접 연결되는 판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더 크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3천억 달러를 넘겼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테마가 아니라 달러 시스템이 체인 위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을 채우기 위해 미국 단기 국채를 대거 사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암호화폐가 커질수록 오히려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를 떠받치는 역설적 구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시장을 막기보다 자기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워시 같은 인물이 연준 리더십의 중심으로 올라온다면 시장은 두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AI,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수요와 국채 수요를 받쳐주면 예전과 다른 방식의 금리 하락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AI가 공급 측을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 측을 떠받칩니다. 이 두 바퀴가 동시에 돌면 돈을 무작정 풀지 않아도 시장 금리를 아래로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결국 XRP 같은 자산까지 다시 재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1934년 루즈벨트가 금 가격 재평가로 시스템을 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 진영은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자산 질서를 건드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대는 달라도 권력이 자산의 의미를 바꾸는 순간은 늘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한 주체로 평가되고 행정명령은 그 자산을 전략 비축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움직이고 백악관은 큰 발표를 예고했고 시장은 5월 11일부터 19일까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질문은 코인은 이제 끝났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9일 안에 판이 바뀌기 시작하느냐입니다. 만약 그 신호가 확인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박탈감은 후회가 아니라 확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